여러분은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계열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펀한 옷공장 오늘 또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생산 발주 관련 사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무라님.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 미스마키님이 설계에 대한 사고를 얘기를 하셨고요. 이제 설계가 잘 돼서 넘어왔어요. 근데 생산에 이제 메인이 시작이 되면 발주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일단 발주부터 사고 나는 게 좀 씁쓸하긴 하지만 발주에서 사고가 납니다. 납니다. 예, 발주 사고 오바 중에는 수량이 첫 들어옵니다. 번째는 이제 물론 오바 사고도 있고요. 쇼테이지도 오바 사고도 있고 쇼티지도 있고요. 그리고 뭐 델리 사고도 있고 뭐 종류별로 다른 디자인이 따지자면 들어오기도 하고 다른 색깔이 들어오기도 하고 저 옷이 아닌데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오늘은 시장편을 좀 말씀드릴까 네.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만장, 뭐 몇천 장 이런 단위의 발주였지만 요새는 참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시작하시는 분들이 시장에서 원단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원단은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 디자인 콘서트에 오셨던 분께서 와디즈에 이제 펀딩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원단을 발주를 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우일타운에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우일타운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동대문 시장하고 우일타운하고 이제 광장시장도 있는데 이제 광장시장 같은 경우는 수입이나 우분 원단이 좀 더 많고요. 포마랑 원단이 더 많고 그리고 이제 광장시장 같은 경우 종합시장은 노멀하게 원단이 거의 메카라고 보면 되죠. 이제 우일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 원단이나 저렴한 것들. 저렴한 것들이 많다라고 대부분 알고 있지만 거기서도 이제 다이마루 같은 경우는 메인 원단들을 거기서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뭐 블랙이나 화이트나 기본 컬러를 빼고 나머지는 생지를 받아서 함께 곁다리로 해서 염색해서 파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어난 사고가 살짝 있었어요. 워싱을 한 원단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원단이 들어와서 이제 재단을 하려고 나라시 한다고 하잖아요. 원단을 이제 까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인데 다행히 공장에서 좀 이렇게 걷어내시겠다고 이제 보풀 같은 거를 걷어내시겠다고 하셔서 이제 해결은 되셨어요. 네, 그랬을 때 거기에서도 정말 미세한 부분에 제가 발주서를 어떻게 써라라고까지 제가 사용하는 걸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안 날 줄 알았는데 결국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사고가 났지만 그 원단 양이 크지 않았고 그리고 아주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는 해결 방법을 공장에서 찾아준 거고요. 수량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그게 안 돼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단을 저의 예를 들면 원단을 발주했어요. 원단을 발주했는데 제가 이제 어설프게 발주한 거죠. 절이나 롤이 되게 롤당의 그 양이 안 되게 제가 발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난단으로 주셨어요. 원단을. 자, 여기서 난단으로 주면 난단. 생길 수 있는 문제, 그 톤 차이부터 시작해서 이 퀄리티 그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난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산을 해서 원단을 감아놓게 되죠. 롤로 해서 감아놓게 되는데 이 감아놓은 그 로트가 이제 같은 로트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서 총 6개 절이 있으면은 그 중에 원하는 사람들 잘라주고 네, 여기는 10야드 남고 여기는 5야드 남고 여기는 뭐 20야드 남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종합시장에서도 이렇게 일어나요. 네, 일어나요. 종합시장. 그러면 오히려 이 일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대량으로 우일은 샘플감을 잘라주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종합시장은 샘플감을 잘라주기 잘라줘요. 때문에 원단이 굉장히 많고 로트에 매장에서 주시는 스와치가
그러니까 뭐 베이지 1이라 그러면 1에 베이지 1에 BT 번호가 뭐가 있지만 얘도 밑에 하위 번호로 로트 번호가 그렇죠. 있어요. 원래 맞아요. 로트 번호가 예, 있습니다. 예. 잘 나가는 원단 같은 경우는 노트가 뭐 100까지도 있을 수 있고 안 나가는 컬러 같은 경우는 한 2, 3밖에 없을 수가 있어서 오히려 2, 3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반드시 난단으로 넣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셔야 해야 돼요.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면 네. 잘라서 있는 걸 다 모아서 이렇게 수량을 맞춰주죠. 네네. 그래서 원단 발주하실 때 반드시 이제 밑에다가 해시태그 표시를 하시든 무슨 표시를 하시든 발표. 당구장 표시를 하시든 난단은 사용한다고 정중히 얘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롤링이에요. 가격 같은 경우도 사실 구매를 하실 때 60야드가 한 롤이란 말이에요. 이걸 한 50야드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50야드 해서 8,000원이에요. 그랬는데 롤당 가격을 물어보지 않으면 이거 원래 잘라주는 야드 양의 가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노련한 사람 같은 경우 롤당 가격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DC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롤당으로 들어와야 폭이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폭이 다르면 얘는 58, 얘는 57, 얘는 56, 얘는 54. 그러면 어디다가 마카를 그릴까요? 56에다 54에다 그려야 되거든요. 제일 작은 작은 걸로 거에다. 제일 작은 걸로. 그러면 원래는 58에다 놓고 요척을 냈는데 0.7이었는데 왜 0.8이 나오냐면 오사에 넣고 개싸움이 났죠. 개싸움이 나죠. 네, 그거는 롤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원단 발주자의 때문에. 문제야. 네, 그건 네. 발주자의 생산 사고고, 이거 원단 사고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절별로 원단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롤링이랑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롤 같은 경우는 폭을 들쑥날쑥한 부분에 대한 위드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절별로라고 하는 거는 컬러라든가 퀄리티라든가 피니싱에 대해서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긁는 원단 있잖아요. 기모를 긁는 게 같은 원단에 같은 공장에서 같이 긁었어도 어떤 날은 좀 더 톡톡하게 손맛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문제. 그분이 퇴근하셨어. 내 거 다 긁고. 딴 사람이 그리고 이제 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염색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색이 네. BT 번호가 있으나 이 BT가 이 BT는 그날의 기압과 날씨와 습기와 이런 것하고 다 관련이 돼 있어서 심하게는 10% 적게는 5% 이내의 차이가 나요. 같은 BT로 같은 BT인데 같은 탕에서 뭐 많이 같은 해봤으니까 작업자가 해도 이거 왜 이러니? 라고 네. 해서 같은 BT예요. 그러면 지금 장난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염색일도 제품을 받으실 때는 염색일을 표시하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장기에다가 영수증에다 표시를 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원단이 부족했거나 그랬을 때 그 날짜 거 원단을 저를 찾는 방법이 그쵸. 있거든요. 출고 일하고 노트 번호를 확인해서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집에서 런닝하는 원단이에요. 근데 이 원단이 작년 스와치하고 올해 스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네. 그래서 스와치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연도를 날짜와 날짜를 확인하시고요. 칼라 번호랑 그 칼라 명이랑 같은지 확인하시는 거 이거를 반드시 더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네. 그때 최신으로 받는 게 제일 옛날 거는 버리시는 게 네, 제일 네, 네. 좋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옛날 거는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옛날 다 거는 나가서 없어요. 제품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네. 옛날 거를 받으셨다가는 정말 난리가 나고요. 음. 매장에 오래된 어떤 분이 이거 어딨지? 라고 해서 주는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맞아요, 돼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게 다 완벽했어요. 그게 사고가 난 적 있잖아요. 그럼요. 생지가 생지 생지가 다른 나와요. 집에서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네, 같은 원단, 같은 혼용률에 같은 같은. 스펙에 같은 번수에 같은 중량이었는데 생지가 서로 다른 집에서 들어와서 한 BT 탕에 탕에다 삶았는데 했는데 넣는데 달라. 다른 거죠. 다르지. 네, 이거는 쌍둥이도 달라요. 불가항력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도 다른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맞아요. 이런 옷이 앞판, 뒷판이면 상관이 없는데 오픈하는 옷에다 좌우였으면 완전 꽈당인 거죠. 그렇죠. 그 이제 이럴 때도 그 근데 노트별로 재단하잖아요. 방법은 있어요. 네. 그 로트별- 로트별로 재단
재단을 해서 네. 그 사이즈의 그 로트에 제대로 조각을 맞춰주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왼쪽 오른쪽 앞뒤판 뭐 그 전화 와요. 네. 노트 차이 많이 나는데 사이즈별로 맞춰드릴까요? 아소트별로 괜찮은 맞춰드릴까요? 공장이죠. 네. 괜찮은 공장이고요. 그렇게 알려주는 네. 데는 네. 제대로 된 네. 공장인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랬거든요. 같은 염색 같은 거 맞아요? 그래도 맞다 그랬어요. 근데 공장에서 틀리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다시 확인을 했죠. 같대요. 그러면 그냥 자르세요. 그랬는데 내가 원단집에 물어봤거든요. 이거 틀리면 로트 작업 할 수 있는데 얘기하시면 좋게 말할 때 얘기하시면 로트 작업 해드려요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지금 뭐 데이터를 보더니 같다 그랬거든요. 사고가 난 후에 말은 생지가 다른 집에서 온 거였대요 라고 해서 답이 나와서 결국에 그 집에서 반을 물었죠. 그래서 아무튼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해결 방법은 다 있으니까. 아, 사이즈별로 네. 재단하세요. 해결은 다 됩니다. 네. 네, 안 네.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시장에서 원단을 사장님하고 발주할 때 원만하게. 네. 공제 사장님하고. 모두 다 원만하게 모두 네. 제가 까는 모든 사고에 대한 거는 모두 원만하게 하면 해결이 되고요. 이게 또 그 고통 분담 부분에서 조금씩 다 해결할 수 있는 공장도 원단집도 나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라. 그리고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단을 절로 넣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못 알아들어요. 초반에는. 잘 못 알아듣지. 왜 왜 끝나면 어. 2절인가? 아, 20야드밖에 안 필요한데 왜 롤로 넣어? 막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어떤 원단은 한 롤에 50야드 미만이 감겨 있고 어떤 거는 다이마루 같은 경우는 한 28야드에서 네. 한 30야드밖에 안 들어있는 게 있고 그쵸. 우분 같은 경우 80야드, 90야드 네,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몇 야드인데 요거 좀 부족하거나 좀 남는데 이거 롤로 하면 좀 더 싸게 해드릴 텐데 넣어드릴까요? 이러면 그 얘기까지 안 합니다. 네. 싸게 해드릴까요까지. 그죠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다 넣었어요. 전화해 내고해야지. 롤로 하면 싼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네, 맞는 거고 맞아요. 이제 그래 넣어주세요라고 했는데 되게 계단을 많이 다 했어. 근데 이제 공장에서 라벨이 부족하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라고 나는 얘기했지만 왜 하는 순간에 나는 엄청나게 큰 사고를 머리에 쥐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옷은 내가 자르려고 했던 거에 2배를 잘랐고 이미 나염을 갔다 왔고 그쵸. 그러니까 공장 그거 사장님도 기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사장님 내가 50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200장이 나온 거예요. 물론 이거는 얘가 좀 너무 오버하지만 그러니까 최대 한 100까지 나올 수 있어요. 50장을 아니 진짜 하는데. 그런 경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재단실에서 원래는 그 나연 부분하고 그 안쪽 부분하고 두 겹인데 한 겹만 보내야 되는데 이 재단실에서 두 겹을 다 보낸 거예요. 와우. 4배 됐네. 2배 됐네. 나염집에서는 왜 두 개지? 물론 발주량은 다르지만 보통 뭐 한 그 로스 범위 내에서 추가로 찍어주는 경우도 있고 하긴 한데 보통 200개 찍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럼 전화 왔었어요. 나염집에서는 신경 안 써요. 들어오면 재단수랑 그치. 다 찍어요. 절대 그치. 절대 전화를 안 합니다. 가장 전화 안 하는 집은 나염집하고 자식집. 자식집. 나염집 잣집은 전화를 절대 안 해요. 들어온 수량 그대로 다 찍거나 분량이 나지 않는 경우라면. 아무튼 그래서 찍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실제로 공장에 봉지를 하러 갔는데 한쪽이 없어. 왜 한쪽이 없어요? 재단 쪽에서 이제 확인을 했더니 두 개가 프린트를 다 찍어왔어. 나염으로 보낸 거예요. 결국엔 양쪽 프린트. 누가 물었어요? 네? 누가 물었어요? 아니 근데 뒤집었었어. 대부분 뒤집어 썼어. 살짝 그걸 가지고 이제 브랜드는 생산부가 와요. 디자인이 바뀌어. 겉에도 프린트가 생겨. 왜냐면 기획은 델리가 중요하거든. 맞아요, 그쵸. 맞아요. 이미 그 상황에서는 그리고 안 영업은 들어가면 할 수 있대. 그럴 땐 모여서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쵸. 모여서 누구 한 얘기해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라고 하면 갑자기 그때는 이제 디자이너만 또라이가 되는 거야. 왜 팔 수 있고 제 시간에 맞춰준다고 그치. 입는데 문제 바꿔내는데. 없는데 왜 왜 니들만 프린트가 그러니? 프린트가 밖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울하게 생각하냐? 난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안 이상하다니까. 지들은 그리고 할수 영업이 있다잖아. 막 잘 팔아준대 걱정하지 말래. 그래놓고 지들은 막 맨 앞에다 막 걸잖아. 맨 앞에다 걸고 막. 90% 세일하고 나중에 팔긴 욕하고 안 팔았네. 팔리면 막 팔긴 팔았네. 그래서 네. 하여튼간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있고요. 이제 우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분이 칼라가 시즌만 우분은 다이마루에 비해서 숫자가 좀 작아요. 칼라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달라지거든요. 그랬을 때 칼라명하고 칼라랑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와 오버해서 들어가서 물량이 오버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분 같은 경우 이제 그 칼라가 살짝 BT가 조금만 달라져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도 많고, 그리고 이제 다이마루로 넘어가면 다이마루 같은 경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대부분 바디 원단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 다이마루는 부속 없이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싱글에다 싱글넥을 달 수는 없으니까 립을 달 때 예전에는 막 밀라노 많이 달았지만 요새는 뭐 프라이스 되기도 하고 원바이원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요코 에리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립 같은 경우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이제 튜브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뭐 바디 원단은 다 팔아요. 근데 립을 세트로 안 맞추는 집이 훨씬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립만 따로 파는 집에다 갖다 주면 대부분은 다 다른. 색깔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리오드 할 때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차 건지 2차 건지 3차 건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다이마루 할 때는 바디 원단에 부속이 나오는 건지 나오지 않는 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요거 칼라가 그게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다이마루 같은 경우는 이제 중량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컴포지션 중요하고 그다음에 스펙, 피니싱, 그다음에 폭 이거 다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거에다 가격까지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위드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한 게 다이마루는 환편이잖아요. 맞아요. 동그랗게 되는데 튜브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개폭을 해서 텐타 치고 가공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컬러가 바뀔 수도 있고 폭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요척을 낼 때는 튜브로 냈을 수도 있고 개폭으로 냈을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게 원가가 잘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농색인 경우에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가격이나 원가를 낼 때 문제가 되고 이제 사실 재단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많이 발주하게 되거나 과발주 맞아요. 아니면 덜 발주 그리고 이제 아주 나쁜 경우는 립 계산을 안 해놨는데 나중에 립이 탕이 달라서 들어온다거나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다이마루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요척을 낼 때 개폭인지 튜브인지 폭이 얼마인지 키로당 중량이 얼마인지 키로당 몇 야드 나오는지 키로당 단가랑 그리고 컬러의 그 원단의 컬러 색이랑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다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겹겹이 다 사고의 원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이마루가 생각보다 쉬운 것 같지만 다이마루가 또 생각보다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 디자이너들 처음에 들어가면 다이마루 라운드 팁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근데 라운드. 쉬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렵고요. 특히나 요코 같은 경우는 그 주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요거는 선형도 많아서 선염인데 얘를 직접 몸판은 해야겠죠. 몇 개인지는 이렇게 내려놓고 자를 대고 자를 수 있지만 요코 같은 경우는 주문을 전혀 다른 집에다 해야 되는 그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 있는 길이가 정해져 있어서 이게 2장이 나올 수도 있고 2장 반이 나올 수도 있고 설계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요코가 한 옷에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1개가 나오면 작은 사이즈는 이렇게 내려오고 카라 스프레드가 큰 중간 사이즈는 이렇게 되고 큰 사이즈는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고려가 안 되고 한 사이즈로 만약에 줬다 그러면 또 이것도 100% 사고가 되는 거거든요. 빅사고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뭐 요소마다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는 거를 늘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진짜?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네, 네. 제 기억으로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야, 되게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다이마르 쪽에 음, 그 핸들링하고 만들고 디자인하고 이런 거를 전혀 없어요. 전혀 배운 기억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무후무해요, 전무후무. 맨날 처음 배울 때가 그 에어라인 스커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스커트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뒤로 뭐 블라우스, 여러 가지, 원피스, 뭐 베스트 셔츠 뭐 거기 이렇게. 자켓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심화 과정으로 뭐 한복도 있고 뭐 이제 요즘엔 이렇게. 후드티 같은 거는 가르치는 어.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제가 배웠을 때는 우리 때는 안 배웠어요. 다이마루를 배운 기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무식한가?
근데 다이마루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이마루만 했었던 분 같은 경우는 몸판이 몇 야드면 그게 맨투맨이야 후드야 그러면 거기다 퍼센트를 곱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집집마다 다르지만 중국 해외 작업하면 메타로 나오는 거를 메타 요촉을 주는 거를 야드 요촉으로 바꿔야 되고요. 야드 요촉으로 나온 거를 폭을 다시 환산해서 4산지 58인치, 56인치, 60인치, 72인치인지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 환산들이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100% 발주 다 사고가 난다는 거를 항상 염두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답니다. 네. 자, 오늘 생산, 네. 발주 에 관한 문제를 이제 말씀드렸고 네. 이런 문제만 잘 인지하고 이제 그 발주하실 때 또는 얘기 전화로 발주를 하던 뭐 발주서로 해서 보낼 때든 잘 유의하시면 기침 나올라 그래? 어, 안타까워. 네. 잘 유의하시면 네. 된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죠. 자, 네. 안녕. 안녕.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